안녕, 박지월이에요. 이번엔 파라스파라 서울을 다녀왔어요. 파라스파라 서울은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강남에서는 40분, 서울 어디에서도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북한산 우이역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에도 괜찮습니다. 파라스파라 서울은 2021년에 오픈했고 현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호텔동과 리조트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호텔동은 일반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리조트동은 회원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라스파라 회원인 파라나 오너스로 리조트동을 이용했어요. 파라나 오너스는 총 6개의 객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포레스트 하우스로 가봤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면 커다란 달 항아리가 먼저 반겨줘요. 포레스트 하우스는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서 거실에는 전통적인 한국 다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도실도 있고 옆에는 양반댁 흉내도 낼 수 있는 온돌방도 있습니다. 침실은 총 3개가 있고 각 침실마다 모두 화장실과 욕실이 있어요. 여기는 제일 작은 방, 싱글 침대와 작은 화장실, 샤워실이 있어요. 어메니티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천연 화장품 브랜드로 특유의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안방, 가장 큰 방인데 테라스 욕조가 있습니다. 프라이빗하게 방 안에서 노천욕을 즐길 수 있어요. 야외라 조금 걱정된다면 가림막을 요청 시 제공한다고 해요. 화장실과 이어진 드레스룸 쪽에는 실내 슬리퍼와 산미치라 그런지 벌레 퇴치기가 함께 있어요. 건식 세면대 옆에는 기본적인 위생용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안쪽 욕실에는 커다란 창이 나 있어서 북한산 전경을 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과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요. 자연적인 따뜻함으로 우아함과 편안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트윈베드가 있는 방으로 발코니가 있어서 개방감이 크게 다가와요. 모든 방마다 통창이 크게 나 있어서 거대한 북한산 안에 둘러싸인 느낌이에요. 거실과 부엌쪽 역시 전통적인 한국미와 나뭇결을 살린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거실 발코니에 나가면 산수와 같은 북한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새벽에 온 눈 덕분에 설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네요. 입실 시 제공받은 객실 이용 안내서예요. 3박 이상일 때만 객실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호텔 시설과 운영시간, 파라나 오너스 회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잘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용 룸서비스 메뉴판. 파라스파라는 건물 간의 거리가 좀 있어서 이동을 위해 카트를 부를 수 있어요. 메인 건물인 114동을 가기 위해 카트를 불렀습니다. 114동에는 레스토랑과 피트니스, 사우나, 루프탑 자쿠지, 수영장 같은 호텔 메인 시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로비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로비 왼쪽에는 멤버십 회원을 위한 체크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엔 베이커리 파라스파라 델리가 있어요. 귀여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케이크들과 빵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호텔 리조트에 위치한 카페치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호텔 로비의 커피 종류는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는 8,000원. 빵과 커피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라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저희도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크림빵과 호두 앙금빵, 커피 3잔을 주문했어요. 사실 맛은 모두 무난무난해서 빨리 지나가 볼게요. 호텔 시설이 위치한 층수예요. 먼저 피트니스 센터를 가보겠습니다. 피트니스는 있을 것만 딱 컴팩트하게 있는 깔끔한 분위기였어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운동복 무료 대여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락커룸과 샤워시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루프탑에는 야외 자쿠지가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영상에 담고 싶었지만 수영복 입은 언니들이 너무 많아서 찍지 못하고 멀리서 담아봤어요. 낮에 보면 이런 느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라운드 풀인데 파라스파라에는 인도어 풀, 라운드 풀,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여기서 인도어 라운드 풀은 호텔 이용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인피니티 풀은 파라나 오너스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뛰어나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3군데의 수영장 중 회원권만 이용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에 가봤습니다.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오후 7시부터는 노키즈 타임으로 만 14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했어요. 광활하게 펼쳐진 북한산 전경과 함께 폭 4.5m의 온수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선베드는 무료로 이용 가능했지만 카바나와 풀하우스는 유료로 사용해야 했어요. 이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는데 인피니티 풀은 동절기엔 33에서 35도로 유지된다고 해서 살짝 차가웠어요. 그래서 옆 자쿠지를 메인으로 즐기다가 나왔습니다. 풀 옆에는 건식 사우나도 있어요. 은은한 피톤 치든 향을 맡으며 나른하게 물에 젖은 몸을 잠시 말리고 가기에 딱 좋습니다. 수영도 마쳤으니 이제 한잔 하러 가볼게요. 회원권 투숙을 하는 투숙객은 멤버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오후 5시까지는 간단한 다가와 커피가 제공되고 오후 5시 반부터는 와인 아워가 시작됩니다. 파라스파라에서 엄선한 와인 3종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요. 칠레산 레드, 화이트 와인, 프랑스산 스파클링 와인이 제공됩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한쪽에는 각종 음료와 커피,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즈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즐기기엔 무리 없었어요. 이제 리조트 안에 있는 다이닝 시설을 살펴볼게요. 114동 1층에 위치한 파크 689입니다. 파크 689는 모던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에요. 전통 중식의 동양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다채로운 중식 요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위해 방문했고 따로 예약은 하지 않고 갔어요. 참고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홀 좌석과 룸 좌석 모두 구비되어 있고 룸 좌석은 코스 요리 이용 시에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는 간단히 식사만 할 거라 홀 좌석을 이용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물수건과 함께 메뉴판을 가져다 줘요. 메뉴들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호텔 리조트 안의 레스토랑이라 높은 가격을 예상하고 갔는데 코스 요리도 런치로 인당 7만원대의 메뉴도 있었고 짜장면도 단품으로 22,000원이었어요. 요즘 강남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넘으니까 호텔 레스토랑으로 생각하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나요? 짬뽕이 고기 베이스인 것보다 해산물 베이스인 걸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겨울 제철인 굴을 담은 굴짬뽕 프로모션이 있어서 굴짬뽕 1인 세트를 시켰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짜장면을 시켰어요. 음식은 모두 금방 나왔습니다. 굴짬뽕은 백짬뽕으로 나왔어요. 해산물의 시원한 맛과 불맛이 합쳐져서 국물 맛이 장난 아니었어요. 얼큰 칼칼한 게 겨울철 몸 녹이며 먹기에 좋았습니다. 함께 나온 딤섬 2피스, 부추 새우 딤섬이 함께 나왔어요. 딤섬 찍고 있는데 옆에서 몰래 짬뽕 가져가는 짜장면 시키신 분? 함께 나온 딤섬은 짬뽕에 비해서는 무난무난했어요. 딤섬은 저번 여름에 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딤섬이 더 맛있었습니다. 굴짬뽕은 정말 굴이 넘칠 듯 들어가 있어서 먹어도 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완뽕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딤섬 먹고 마무리할게요. 파라스파라 서울의 호텔과 리조트 투숙객은 114동 2층 우디플레이트에서 조식과 런치, 석식 뷔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조식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침에 파라스파라는 고요합니다. 조식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이때가 주말 오전 8시쯤이었는데 한가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9시쯤 되면 사람이 꽤나 많아지니까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고 싶으면 일찍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스파라 서울의 조식에는 베이커리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시선을 확 끌었어요. 마카롱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장조림, 낙지젓갈 같은 한식 아침 메뉴가 꽤 있어서 한식파로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위한 요거트와 시리얼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유와 두유도 함께 있어서 식사와 함께 라떼 만들어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커리류와 샐러드에 잘 어울리는 햄도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요. 따뜻한 계란찜과 구황작물들, 즉석 요리로는 쌀국수와 우동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조식 뷔페에서 쌀국수만 봐왔는데 우동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조식에서 빠질 수 없는 계란 요리들, 계란 프라이는 미리 가득 만들어 놨던데 저러면 식지 않으려나 싶다가도 사람이 많아지니 저것도 금방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닭죽이 굉장히 맛있어요. 옆에는 차돌 된장찌개와 불고기도 함께 있는데 한식 메뉴가 전체적으로 맛이 모두 좋았습니다.
한쪽에는 커피 머신이 여러 대 있고요. 디카페인 커피 머신이 따로 있어서 카페인에 취약하신 분들도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얼죽아들을 위한 얼음들. 탄산음료는 없지만 과일 주스와 착즙 음료가 있으니 취향껏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첫 접시를 가져와 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비몽사몽한 상태라 일부러 부드럽고 상큼한 거 위주로 가져왔어요. 조식에는 역시 스크램블 에그죠. 평소에는 잘 안 해먹는데 조식 먹으러 오면 꼭 챙겨 먹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처럼 베이컨도 곁들여 볼게요. 여기 트러플 버섯 샐러드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는데 한 입 먹고 놀랐습니다. 트러플 향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상큼하게 훈제연어로 첫 접시 마무리하고 한식으로 달려볼게요. 차돌 된장찌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차돌박이가 실하게 들어있어서 고소한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다른 한식 반찬들도 간이 너무 세지 않아서 부담없이 아침에 먹기 딱 좋았습니다. 한식 메뉴 퀄리티가 좋아서 가족과 함께 온 여행이라면 어르신들 입맛 맞추기에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숨어있는 메추리알을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는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보니 베이커리류는 손도 안 댄 한식파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너 뷔페를 이용해 볼게요. 디너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주중과 주말의 가격이 상이합니다. 금, 토, 일요일과 빨간 날은 모두 주말 디너 가격에 해당돼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이용했고 금요일은 예약 없이 이용했지만 토요일은 예약이 필수라 주말 이용을 원하시면 예약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면 일반 생수와 탄산수를 먼저 제공해줘요. 탄산수는 이탈리아산 페라렐레 탄산수이고 따로 비용 청구되는 것 없이 기본 제공입니다. 메뉴는 한입 크기의 아무즈 부시부터 그릴 요리, 해산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파라스파라 서울이 조선호텔에서 위탁 운영하는 만큼 뷔페에서도 조선호텔의 품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요리에는 양갈비와 우대갈비가 유명해요. 또 해산물로는 메로구이, 전복과 함께 랍스터가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칠리크랩, 마라롱샤 같은 뷔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핫푸드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메뉴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인 건 아닌데 정말 시그니처 메뉴들로 집중을 한 느낌입니다. 해산물 코너엔 각종 사시미와 초밥들이 있고 특이하게 후토마키와 롤 초밥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옆엔 킹크랩이 김 펄펄 나며 기다려요. 주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햄과 치즈도 있고 샐러드 종류도 있는데 이건 훈제 연어를 포함해서 조식 때 나온 종류와 똑같았어요. 대망의 디저트 코너. 아니 여기 디너 뷔페가 디저트 코너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들이 쫙 나열돼 있는데 색감이며 모양이며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 그리고 예약 없이 온 고객들에게는 와인 한 잔씩이 서비스로 제공돼요. 예약을 하고 간 토요일에는 스파클링 와인 한 병이 서비스로 제공됐습니다. 이제 첫 접시. 처음은 유명한 고기 위주로 담아왔어요. 우대갈비와 체크 스테이크, 양갈비인데 역시 모두 굽기도 딱 알맞고 육즙도 살아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양갈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양고기는 민트 젤리와 함께 먹는 걸 선호하는데 마침 민트 젤리도 함께 제공돼서 양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참고로 쯔란 갈비도 맛있습니다. 이런 성대한 음식에 주류가 빠질 수는 없죠. 주류 메뉴판이에요. 첫날은 화이트 와인으로 주문했어요. 뉴질랜드산 와인으로 산미가 강하지 않은 호불호 없을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파라스파라에서 추천하는 와인이 있길래 레드 와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역시 턱 튀는 맛 없이 무난한 와인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접시. 뭐든 날 것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날 것들로 담아왔습니다. 육회가 확실히 일반 뷔페의 냉동 육회와는 차원이 달라요. 사시미엔 참치회도 있었는데 사실 참치회 사시미는 그닥이었고 옆에 멍게가 진짜 신선하고 향긋했습니다. 특히 이 이소베 막기와 호토막기가 취향 저격이었어요. 참치회는 그닥이었는데 따로 준비된 회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원래 육고기보다 물고기파지만 특히 파라스파라 서울의 디너 뷔페는 상대적으로 해산물의 퀄리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져온 이소베 막기. 참치회는 살짝 기복이 있어요. 처음 가져온 거는 별로였는데 이번에 가져온 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상태를 잘 보고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랍스터와 킹크랩 다리입니다. 랍스터 위에는 버터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근데 별 기억이 없는 거 보니 무난했던 것 같고
킹크랩의 신선도와 수율이 좋았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나온 게의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으니 킹크랩부터 먼저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느끼함을 잠시 달랠 쌀국수. 디너에는 쌀국수와 똠양꿍이 제공되는데 똠양꿍은 취향이 아니라 제쳐두고 쌀국수는 일반 뷔페의 쌀국수 맛과 다를 것 없었어요. 이제 디저트 타임. 디너 뷔페엔 디저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만 가져와도 접시가 2그릇이에요. 사실 여기는 디저트 뷔페를 따로 차려도 될 만큼 디저트에 진심인 곳 같아요. 뷔페 디저트는 공산품의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고급 디저트 카페의 맛입니다. 단 걸 잘 못 먹는데도 무조건 한 입씩은 다 맛봐야 해요. 특히 지금 먹는 버터스카치를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좋아했던 블루베리 요거트 찹쌀떡. 다시 리필된 디저트들. 메인 메뉴보다 디저트를 먹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식에서 못 먹었던 디저트의 한을 석식에서 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라스파라 서울만큼 디저트에 진심인 뷔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여기 오시면 꼭 디저트 배는 남겨두세요. 귀여웠던 화분 모양의 티라미수 케이크와 진짜 극강의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이름 모를 무언가.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파라스파라의 연말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쉬었던 2박 3일이었어요. 여러분은 2024년 연말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이제 시작한 2025년은 모두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굿모닝 속 내미 모나테